허원합니다. 역시 윤태익 교수님 강의는 너무나 신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실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실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고 정주영 회장이시죠. 네. 그런데 오늘의 희망도우미 장성덕 대표도요. 직원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해봤어? 우선 해보라는 거지. 제가 파랑새라는 것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0개월 이상을 한 것 같습니다. 10개월 이상 하면서 저희가 많은 희망 메시지를 드렸고 여러분들은 많은 책들을 읽으셨고 또 책과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건 그 좋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훌륭하네. 덮어버려요. 그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훌륭하네. 또 덮어요. 저희 방송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구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그냥 뒤돌면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그렇게 실행을 잘 못했을까? 한번 그 부분을 저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여러분 그 물건을 사면 특히 전자제품 같은 거 있죠. 그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핸드폰, TV 이런 거 사면은 처음에는 사용법을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우리 뭘 봅니까? 사용 설명서를 보죠. 이제 딱 보면 그걸 보는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 보고 우선은 핸드폰부터 만져. 그런 다음에 열어봐서 이게 뭐지? 해보고. 또 열어본 다음에 또 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합니다. 열심히 읽어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암기해서 해보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열어보고 만져보다 이게 뭐였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사용 설명서가 똑같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해서 자신감이 붙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네, 오늘의 희망도우미 장 대표는요. 저희에게 사용 실현 설명서를 차곡차곡 하나하나 쪼개고 쪼개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희망 메시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지금 당장 일단 해봐입니다. 여러분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프로는요 지금 당장 하지만 아마추어는 나중에 합니다. 프로는요 뛰면서 막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나서 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뛰어? 지금 당장 어떻게 뛰면서 생각해?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한 그 목표나 꿈이 너무 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가 이만한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읽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뭐부터 하시면 돼요? 일단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시고 일단 뭐부터 하시면 돼요? 만지세요. 지금 당장 우선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행착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장 대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실패는 세상에 없다. 단지 시행착오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행착오가 3번, 4번이 모이면은 시행착오를 실패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시행착오를 훌륭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계속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그걸 딛고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젊은 지식인들을 보면은요, 시행착오 몇 번이면은 그게 실패로 여겨버리죠. 근데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즐깁니다. 그 시행착오를 즐기고요. 그걸 딛고 한번 시행착오로서 조금 처질 때 그때 더 성장합니다. 저는 그때 시행착오가 있을 때마다 어디 한번 해보자. 시행착오가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저는 그때마다 한 템포 낮춰질 때 그때 최대한 빠르게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때 최대한 또 끌어올립니다. 또 약간 시행착오가 한 단계 있을 때마다 순발력을 발휘해서 2단계를 끌어올리고 한 단계 올 때마다 2단계를 끌어올려서 그 시행착오가 모이면은 아주 엄청난
그 힘으로 작용하겠죠. 이분은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무거운 돌도 들고 되게 어려운 건설 현장에서 어려운 것만 골라서 했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돈을 조금 더 많이 줘서. 네,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니까 난 좀 놀러 가고 싶고 산 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일단 저지르는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요? 돈부터 벌어야 되잖아요. 달려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일주일 할 거 난 2, 3일에 끝내고 나머지는 놀러 가는 거죠. 일단은 우선 자신 있게 달려가는 겁니다.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분 그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행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저희 직접 만나 뵀잖아요. 네네. 만나 뵈면서 저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뭐부터 저렇게 시작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요. 저하고 비슷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도 사업하고 나서요.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12년 차인데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영업하면서 100군데, 1000군데를 가도 어느 누구도 나랑 일을 안 하겠대. 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엉뚱한 데 두드린겨죠. 그때 느낀 겁니다. 영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인터넷 사업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돈 들였어요. 홀라당 망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구나. 제가 결혼한 지 14년 차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느낀 거 있어요. 왜 이렇게 김치찌개가 어려운지, 왜 이렇게 된장찌개가 안 되는지, 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국이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들은요, 누구나 당연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얀테의 법칙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얀테의 법칙은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부정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은 겸손의 법칙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린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 장 대표도 똑같이 부정을 위한 긍정? 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를 가고 둘을 갔을 때 어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를 성공해. 짝.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겨요. 또 하나를 성공해. 어떻게 돼요? 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면 생길수록 성공이라는 거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내 앞으로 오는 거죠.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지금 당장 실행했던 습관 중에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기도 하는 건데요. 바로 메모 습관입니다. 근데 그분은 좀 메모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저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메모를 시작하셨다는 거. 기억을 잘 못해서 메모를 시작하셨대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살짝 까먹고 또 까먹고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해서 붙여놓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실행해야겠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자꾸 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책상에는요, 메모가 없어요. 메모를 하는데 메모가 없다. 이게 180도 역발상인가요? 예. 네. 뭐예요? 메모를 한 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실행하기 때문에. 저는 메모를 그 포스트잇 위에다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1시간 정도 집중 잘 될 시간에 한 10장, 20장 정도 생각나는 걸 거기다 다 적습니다. 적고 나서 그날 당일날 한 7, 80% 정도는 그 메모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버린다는 것들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즉시 실행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메모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모를 했으면은 그 메모한 것들을 메모가 10개를 했으면 10개 중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어떤 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해 나가고 먼저 해 나가면서 적시적소에 메모한 것들은 바로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바로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메모하고 나면 무조건 그어요. 뭘 그어요? 한 건 그어버립니다. 그리고요, 다른 이제 이렇게 써놨던 건요, 기분 좋게 다 해버리잖아요. 찢어버려요. 스트레스 확 날아갑니다. 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는 거죠. 우선 딱 써서 다 해버렸을 때, 찢었을 때 그 기분은요,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한번 써보시고 지워보든가 아니면 좀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확 한번 찢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만큼 이 기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메모를 습관화하면요, 뇌의 활동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뇌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은 제2의 뇌다. 그리고 손은 밖에 나와 있는 뇌다. 우리 뇌가 몇 개예요? 네, 3개입니다. 오른손, 왼손 다 쓰면 다 우리 모든 뇌인 거예요. 실행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쓰고 버리십시오. 자신 있으시죠? 네. 두 번째,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은요, 바로 눈치 보지 말랍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저기에서 별명이 눈치 참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눈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 자체도 정말 눈치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뭐 대기업에 나왔다거나 임원 이상을 하신 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잖아요. 창업을 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눈치를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내가 대기업에 나왔는데, 아니면 내가 임원 정도 했는데 사장실 하나는 있어야지. 야, 이게 그래도 직원은 몇 명쯤 뽑아야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장 대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눈치를 하나도 안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무조건 시작한다. 눈치 볼 게 뭐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데.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요, 3,7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걸로 사이트도 만들고, 직원 2명 뽑고, 사무실도 얻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돈을 아껴야 돼서 차도 못 몰고, 그냥 사무실 딱 밖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에서 물바가지를 이렇게 샤워하셨대요. 정말 어떻게 해서, 여자는 불가능하겠죠? 네. 남자니까 이 공용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 샤워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옷도 거의 사 입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등산 바지 2벌, 티셔츠 3장, 그리고 팬티가 10장으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저 돈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저 아이디어, 그때 저는 그때는 독수리 타법이었어요. 그때 10년 전에는 정말 인터넷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가 저 나름대로의 방식에서 모든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가지고, 그때 처음부터 스타트 라인부터 제가 부자였다라든지, 누가 내가 못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도와줄 거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절대 이 자리에 못 왔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왔죠. 올 수가 없죠, 그때는. 그때 순간순간 할 때마다 항상 절박한 게 많고 막다른 골목이 많았지만, 그 막다른 골목마다 항상 저는 절박했으니까 절실하고요. 그게 모여가지고 항상 이제는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절박하게 항상 그때그때 순간을 갖다가 진실되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눈치 말입니다.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이 눈치를 제일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동물도 그렇게 눈치를 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크 하우저라는 박사가 그 붉은 털 원숭이를 키우는데요. 그 수컷이 암컷하고 짝짓기를 딱 하고 나서 기분 좋게 막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도랑에 푹 빠져버린 거야. 근데 이 원숭이가요, 침팬지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더래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무도 안 봤다라는 느낌이 딱 드니까 갑자기 또 허리를 쫙 펴고 꼬리 쫙 올리고 쫙 걸어가더래요. 눈치 보는 거야. 남이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또 교토대학에서 키우는 침팬지가 있는데 그건 또 그렇게 자존심이 세대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고 못 본 것 같다 이러면은 좀 얌전하게 지나가는데요. 누군가 봤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난리가 난답니다. 막 집어 던지고 막 자기가 도리어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원숭이 침팬지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도 사실 그렇죠. 우리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싹 하면서 어디 가잖아요. 이렇게 동물도 눈치를 보는데 하물며 사람, 우리가 눈치를 안 본다는 것 사실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장 대표 어떻게 했어요? 쓸데없는 눈치 안 본다. 그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과감히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벗으세요. 뭘 벗을까요? 걱정, 그리고 겁,
그 두 가지는 확 벗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겁이 나니까 못 넘기는 거고, 그죠? 걱정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심리학자 놀렌 획스마 교수,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봤더니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40%나 한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외계인이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있잖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만한 걱정, 하늘이 무너질까, 이런 걱정을 하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한 30% 한답니다. 예를 들면, 아,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성적 안 나와서 뭐 좋은 대학 못 가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끝난 건데 이미 지난 거 갖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게 몇 퍼센트? 30%.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도 없는 일에 대한 근심 걱정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 손 쓸 수 없는 아주 작은 걱정들이 뭐가 있을까요, 윤 교수님? 비가 올까 걱정일까? 그렇죠.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들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걸어가는데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들은요, 다 따져봤더니 4%밖에 되지 않더래요. 근데 나머지 96% 때문에 이 중요한 걱정거리 4%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걱정을 벗어버려야 돼요. 특히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로 사업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남들 눈치 보면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착해야지, 저기서도 착해야지, 좋은 말 들어야지. 근데 그 괴테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같은 나무에 달린 이파리들 가운데도요, 완전히 닮은 이파리는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나와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주변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안철수 교수 아시죠? 그분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의 평판에는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대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지금 이 대학에, 이 과에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 왔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라. 부모님이 원하니까 한 번 져주자. 사랑하는 사람이 하니까 한 번 져주자 하면서 했던 게 1, 2년 뒤에는 아주 후회로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람들도 그걸 원치는 않을 거라는 거죠.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그 부분을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변에 눈치 보세요? 카메라가 나를 찍으면 어떡하나. 예쁘게 보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볼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내가 원하던 그대로 지금 당장 무언가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얻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나 얻으면 잃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 잃는 게 내가 원하는 꿈과 성공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걱정이나 겁 같은 것은 다 버려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가지 정도로 그 장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요, 결국 실행할 때 쪼개고 쪼개서 또 하나하나 해보고 또 해봐서 그리고 수정 보완을 해가면서 자기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제가 오늘 우리 윤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술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게 강의하고 나면 목이 너무 타요. 힘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서 술을 먹으시고 싶었으나 한번 마셔볼까요?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잔이 2개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무슨 잔인가요? 맥주 잔인가요? 얘는 무슨 잔인가요? 훌륭하십니다. 네. 따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잔을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갖고 계시면 제가 따라드릴게요. 네네. 예. 저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예, 됩니까? 가지고 계시면 제가 따라드려야죠. 예. 자, 따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건 제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잔은 무슨 잔인가요? 소주잔으로 보이시나요? 양주잔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안에 뭐가 있죠? 맥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소주잔이라고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네, 여기에는 맥주가 들어가 있고 이제는 이거는 맥주잔이죠. 죄송합니다. 더 드시려고요? 이것도 먹어보려고요. 네, 한번 한 잔. 제가 마시고 드려요? 싶이나. 네, 드려요? 아닙니다.
잠시만 가지고 계시면. 아, 가지고 있으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잔 들이키셔도 되고요. 자, 오, 진짜 맥주 맞죠? 소주 아니에요. 네, 맥주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잔이 맥주잔이 아니라서 지금 맥주를 따를 수 없다. 좀 더 큰 잔이 있으면 내가 맥주를 따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에 맥주를 바로 따르세요. 지금 당장. 그러면 그 잔은 어느 순간 이미 맥주잔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이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규격, 틀에서 여러분의 것을 갖다 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잔에 여러분의 성공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넣어가면서 여러분만의 성공을 한번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합니다. 언제요? 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장 대표에게 지금 당장 일단 해봐라는 거 배울 수 있었고요. 눈치 보지 말고 나만의 성공 한번 해보자라는 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당장 실천하는 여러분 기대하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과연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을 가진 사람, 경험을 해본 사람인데 일단 처음부터 경험을 해보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나름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론으로만 워낙 많이 배우고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론으로만 엉덩이는 땅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항상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나는 나중에 해볼 것이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없죠. 저는 들국화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항상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행진 앞으로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후퇴하는 삶보다는 앞으로 계속 행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돈이든 인생이든 가치관이든 취미든 행진하는 삶은 멋지지 않겠습니까?